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비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드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력 1,500억을 소위 마사스라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습니다. 셋째,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했습니다. 상호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영역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오프테이크입니다.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유진 기자,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법적인 절차는 좀 검토를 해보아야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좀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그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이동환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 스와프 얘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 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통화 수합은 통화 수합이라는 형태라는 정확히 그 영어를 쓰느냐고 관계없이 이 외환시장이 규모가 3,500억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한국 외환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 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통화 수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통화 수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시장의 단기 어떤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한 90일 정도 그런 정도를 하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이제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 재무부가 또 외환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이게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제기다. 같이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가고 규모 자체가 3천 그런 통화 수합 측면에서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이런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통화 수합한 형식도 적합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고 우리가 그런 정연한 그런 이유를 대해서 보냈을 때는 그 한 달간 미국 쪽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난감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수합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원화 어떤 이런 컨버전한 안도 한 시기에 나왔는데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그 외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이제 옮겨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통화 수합 이런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하면서 통화 수합은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이제 논의를 좀 실제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 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시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 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MOU는 이제 통상과 관련된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 관련된 MOU는 미국 쪽 우리가 그 MOU는 그 MOU 가지고 수십 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른 전체 이제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저희가 그 팩트 시트나 이런 거는 조절을 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 시트의 일부 또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MOU 거의 다 양국 간의 세부 합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질문 하나 또 뭐였죠? 까먹었는데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거는 컨설테이션 커미티라고 협의위원회입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면서 이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